야, 너 좀 와서 엄마 좀 봐라. 오빠 그 말하려고 지금 전화한 거야? 전화기 너머 큰오빠의 목소리는 마치 어제도 통화한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엄마 많이 안 좋으셔. 병원에서도 집에서 돌보라고 하네. 내가 좀 맡아라. 나랑 동생은 일이 바빠서 안 되겠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오빠들이 저를 친정에서 쫓아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빠들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단 하루 만에 모두 가져가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다. 그리고 앞으로 친정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10년 동안 친정 문턱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연락 한 번 주고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저더러 어머니를 돌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정말 많이 안 좋으신 건가? 분노와 서글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인 채 저는 오빠의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가족에게 상처받았던 한 딸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있었고 그중 가장 큰 건 시골 땅과 그걸 팔아 마련한 5억 원 현금이었죠. 장례 마지막 날 상주석에 앉아있던 큰오빠가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유산 얘기는 지금 정리하자. 저도 당연히 가족의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큰오빠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연아, 넌 아버지 유언에서 이미 제외됐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자 둘째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니 재산은 두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 말이 끝나자 큰오빠는 준비해 온 듯 서류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땅 매매 잔금이 이미 오빠들 통장으로 입금돼 있었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재산을 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제 몫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니, 나도 아버지 딸이야. 왜 내 몫은 없어? 제가 울분을 터뜨리자 큰오빠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야. 그리고 앞으로 친정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날 이후 저는 친정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의 얼굴은 물론 어머니 얼굴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제게 다시 손을 내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마치 방금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유언에서 넌 제외됐다. 앞으로 친정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던 오빠가 이제 와서 나한테 엄마를 돌보라니. 내 귀가 잘못된 건지 세상이 뒤집힌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빠가 엄마를 봐달래. 나더러 당분간 친정에 있으면서. 남편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더니 거절해. 당신이 왜?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힘든 일만 맡기는 게 가족이야?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친구와 통화를 했더니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피는 못 속인다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서 얼굴 한번 봐. 그 말이 제 마음을 또 흔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돌아가면 분명 오빠들의 싸늘한 시선과 과거 상처가 고스란히 떠오를 텐데 내가 가지 않으면 혹시나 엄마의 마지막을 외면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냉정한 말들과 병실에 누워있을 어머니의 얼굴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저는 결국 새벽녘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어둡고 찬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제 결심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상처받지 않게 마음 단단히 먹어.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친정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다시는 오지 말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거든요. 문이 열리자 오빠가 아닌 어머니가 직접 나왔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자 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건조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왔니? 그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운함,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까지 말없이 거실로 들어가 앉자 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난 10년의 모든 오해와 상처가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첫날 밤, 저는 병원에서 받은 약 봉지와 주사 일정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식사도 죽으로 준비하고 식탁 위에는 약을 먹을 시간표를 붙였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간호였지만 몸이 힘들다는 생각보다 어머니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오빠가 집에 들렀습니다. 병원비는 최소로 써. 오래 끌면 며느리 눈치 보인다.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라니. 묻자 큰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잖아. 솔직히 내 올케가 힘들어했어. 맨날 밥 해줘야지. 빨래해야지. 눈치밥 좀 먹었지 뭐. 그 말에 제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연락 한 번 못한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둘째 오빠는 더 무심했습니다. 전화로 엄마 상태 어때? 라고 물어서 괜찮아지셨지만 계속 간호가 필요해. 라고 하자 그럼 내가 계속 있어. 나도 장모 모셔야 하는데 시댁까지 챙기면 미쳐버린다. 그리고 괜히 엄마한테 좋은 음식 해드리지 마. 그거 다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말끝에는 한숨 섞인 비웃음까지 들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어디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지 저도 지치고 허리와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오빠들 눈치 보며 한마디도 못하고 지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보고 나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식사를 조금 더 하시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10년 전 그날의 상처가 조금씩 옅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와 저 사이의 대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처음엔 짧게 밥 먹었냐, 춥다 정도였지만 간호를 받으면서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 방 안을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서랍장 맨 아래 서랍이 잘 열리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 서랍은 왜 이렇게 잠겨 있어?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제 눈치를 살피며 그건 그냥 옛날 물건들이다. 건들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투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어머니의 시선이 서랍이 아닌 벽 쪽 구석을 힐끔거리는 걸 보니 왠지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줘서 고맙다. 사실 너 아니었으면 나 더 버티기 힘들었을 거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어진 한마디가 더 제 귀를 붙잡았습니다. 언젠간 너한테 꼭 줄 게 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줄게.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나에게 줄 것이 뭘까? 그냥 말로만 하는 고마움일까? 아니면 머릿속에 수많은 추측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그런지 큰오빠와 올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건 올케의 억눌린 듯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가씨 여기 계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편하게 모시잖아요. 큰오빠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여기 오래 있으면 이웃들이 뭐라 하겠다. 괜히 유산 얘기라도 나올까 걱정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이 겹쳐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가 제 편에 섰습니다. 내 누나가 여기 와서 나 돌봐주는 게 뭐가 문제냐? 너희는 나한테 그동안 뭘 해줬냐? 지연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쓰러졌을 거다. 순간 올케의 얼굴이 굳었고 큰오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제가 도와주는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 존재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요. 올케는 잠시 후 주방으로 가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 속엔 분명 불편함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괜히 오래 있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아직 많다. 그 말에 제 마음속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갑자기 방 안 깊숙이 들어가더니 낡은 철제 금고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도장, 그리고 금괴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3년 전쯤이었나. 그때 내가 시골 땅 일부를 내 이름으로 팔았어. 아버지는 모르게 조용히 말이지.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아들들만 챙겼잖니. 언젠가 너까지 외면할 줄 알았다. 그래서 혹시 모를 나를 위해 내 몫은 내가 챙겨야겠다 생각했지. 그 돈은 그 후로 은행에 넣어 이자가 붙었고 또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소규모 농지를 몇 번 사고 팔아 적지 않은 수익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땅값이 오를 거라고 했을 때 그냥 믿고 샀지. 그리고 10년 동안 그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 내 오빠들 알면 그 돈마저 다 가져갈 테니까. 제 눈앞에 있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세월 홀로 견디며 언젠가 딸에게 주기 위해 지켜온 고집과 의지의 결과였죠. 지연아, 이건 너한테 줄 거다. 넌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순간 그 어떤 유산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이 제게 더 큰 재산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이 터졌습니다. 큰오빠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엄마, 이거 뭐야? 금고에서 뭘 꺼내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와 나 사이를 엿본 겁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그건 내 거다라고 했지만 큰오빠는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우리가 다 나눠 가졌는데 엄마 돈도 결국 우리 몫이지. 지연이가 왜 거길 끼어들어? 그때 둘째 오빠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 네가 요즘 엄마 옆에 붙어 있는 이유가 그거였네. 엄마 돈 노리고 오는 거였구만. 그 억지 주장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야. 난 엄마를 돌보러 온 거야. 그 돈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 하지만 두 오빠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큰 오빠는 심지어 금고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드리지 마. 이건 내가 현정이 주려고 평생 지켜온 거다. 너희는 10년 동안 나를 맡아주지도 돌봐주지도 않았잖아.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한숨을 쉬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남은 건 어머니와 나, 그리고 어머니가 제 손에 꼭 쥐어준 작은 금고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겨울이 깊어질수록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고요하게 제 곁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는 마음속 깊이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10년의 공백 끝에 마지막까지 함께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과 금고의 모든 것은 나를 끝까지 지켜준 딸 지연이에게 준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건 세상 어느 것보다 값진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10년간 하지 않았던 일을 저는 해냈으니까요. 이제 제 곁에는 어머니는 없지만 그분의 마음과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제 삶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란 이름으로 받는 상처는 오래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 내어 손을 잡는 순간 그 상처가 치유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로 돌아오기도 하죠. 가족이 나를 버렸다면 나도 나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을 지키면 인생은 다른 결말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